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는 아규먼트로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주게 되면 함수에서 알아서 직접 훈련 세트를 훈련 세트를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 일반적으로 비율은 테스트 셋을 20%로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그것과 비슷한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훈련 셋을, 훈련 셋을 다시 작은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변수 이름은 조금 바꿔야 되겠죠. XTR이 있었는데, 뭐, TR, 뭐라고, 아까처럼 서브라고 할까요? TR 서브 이렇게 하고요. 검증셋은 validati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훈련 레이블에 대해서도요, 훈련 레이블, 어, 서브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검증 레이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검증 레이블 이렇게 만드시고요. 만드시는 방법은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 이용하시면 제일 간단해요. 여기에 훈련셋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됩니다. 5폴리인 경우에는 테스트 사이즈가 0.2인 게 5폴드죠. 그죠? 6만 개에서 20%면은 12,000개. 12,000개를 검증셋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8,000개를 훈련에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는 개수가 더 훨씬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랜덤 스테이트를 줄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트래티파이를 YTR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아셔야 돼요. 6만 개 중에서 80%니까 6만 곱하기 0.8 하면 4만 8천, 6848이죠. 4만 8천 개. 그리고 컬럼은 784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밸리데이션은 12,000개. 12,000개의 샘플과 784개의 피처를 갖는 셋이 될 거예요. 예, 왜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만 훈련을 시키면 돼요. 얘만 훈련을 시킬 거니까 우리 로지스틱을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렇게 다시 생성을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구분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학습시키자. 훈련이라고 할까요? 리그레이션을 훈련시킨다.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은 이 로지스틱 미그레이션을요, 피팅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피팅을 시키냐면, 트레인 작은 집합, 그 다음에 와이트 레이블 작은 집합. 여기다가 피팅을 시키시면 됩니다. 48,000개고 컬럼의 개수가 784개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은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선형 회귀식을 찾는 건데, X, 요런 선형 회귀식을 찾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근데 요 X에 곱해지는 개수가 총 몇 개를 찾아야 될까요? 특성이 전부 몇 개 있어요? 특성이 784개가 있죠. 784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곱해지는 숫자도 784개가 있겠죠.
784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찾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게 떴네요. 교차 검증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예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고요. 이 경고를 없애려면 이터레이션의 횟수를 늘려라.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그러면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보시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맥스 이터가 100번밖에 안 돼요. 100번밖에 안 되니까 얘를 더 크게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n 잡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군요. 두 가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맥스 이터라고 하는 값을요. 기본 값이 100이었었는데 10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이 반복하는 그러니까 그 개수들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뭔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하는 횟수를 더 늘려주고 10배는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래도 그 결과가 수렴 경고가 뜰 수는 있어요. 뜰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시 한번 생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 횟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고요. 일단 훈련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예측값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1000번 만에 경고가 없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좀 지루하죠. 지루하죠. 어, 훈련셋과 검증셋 나누는 이유 아시죠? 이거는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은 정말 최후까지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검증 셋으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등등등등을 요 서브셋 서브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증을 해봐서 훈련셋과 테스트셋 사이의 그 정확도의 차이, 과대 적합이 어느 정도 크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파라미터를 튜닝할 게 있으면 이 훈련셋으로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검증셋에서 점수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델이 더 좋아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여러 개의 모델들을 전부 다 그 테스트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로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둔 이 테스트 셋으로 우리가 찾은 최적의 모델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그 테스트 점수를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군요. 1분 이상이 더 걸리는, 지금 3분 이상이 걸리고 있군요. 이터레이션 횟수를 늘려버렸더니.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피팅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피팅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프리딕트 예측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KNN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KNN은 훈련 세트들을 가지고 있다가 검증 셋이 들어오면 훈련 셋이나 검증 셋이 들어오면 그 샘플 데이터에서 자기 훈련 세트 간의 거리들을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를 뭐 5개면 5개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걔네들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를 프리딕트 예측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계산하고 최소값을 찾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예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훈련하는 데 시간이 3분 이상 걸려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이터레이션의 횟수를 늘리기, 요것만 늘렸더니 그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사라지면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모델 훈련이 끝난 거예요. 모델 훈련이 끝났으면 우리는 트레인 세트에서의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TR 서브라고 할까요? TR 서브의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프리딕트 예측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뭐만 주면 될까요? 요 훈련 세트만 주시면 돼요. 이 예측하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려요. 훈련하는 시간은 3분 이상이 걸렸지만 똑같은 4만 8천 개였었죠. 4만 8천 개를 예측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초도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개나 맞췄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바로 보면 되겠죠. 컴퓨전 매트릭스 TR까지로만 하도록 할까요? TR 서브라고 할까요? TR 서브.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뭘 줘요? 우리가 이 예측값을 찾은 이유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실제값하고 예측값만 주면 되거든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면 되니까 여기 실제값이 y tr 서브 예측값은 tr 서브 predict 얘예요. 자, 얘를 출력을 해보죠.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행렬의 모양이 행렬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행의 개수 10개, 컬럼의 개수 10개. 왜 이런 모양이 될까요? 행은 뭐라 그랬어요? 실제값. 실제값은 손글씨니까 0부터 9까지 숫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예측을 하겠죠. 예측할 때도 손글씨가 0이냐, 1이냐, 2냐, 9냐,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대각선에 있는 값들은 뭐예요? 대각선에 있는 값들은 맞춘 거. 어. 실제로 손글씨가 0이라고 써져 있는 손글씨인데 0이라고 예측한 거. 손글씨가 1인데 예측도 1이라고 한 거.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어. 대각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예측을 잘못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측이 잘못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이해되세요? 자, 얘를 일단 컴퓨전 매트릭스 먼저 그려볼게요. C본 라이브러리, 우리가 C본을 임포트를 안 했었나요? 안 했었나 보군요. 임포트 갈게요. 그렇군요. 이렇게만 하고 C본은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임포트 하죠, 뭐. 임포트 C본 as SNS. 추가하셨으면 요거 실행 한번 해주세요. 실행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럼 아까 이렇게 컴퓨터 매트릭스 만들었던 여기에 오셔가지고요. C본, 히트, 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CM, TR, 서브 이렇게 주시면 얘가 데이터가 되겠죠. 얘가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단은 컬러 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컬러 맵 파란색 계열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도 써볼게요. true라고 써보고 정수들이기 때문에 포맷을 D로 일단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0을 0이라고 예측한 것들, 0을 1이라고 그 다음에 2를 1이라고 예측한 거, 2를 2라고 예측한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큰 것들이 진하게 나왔고요. 숫자가 큰 것들이 진하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숫자가 옅으면 옅어질수록 틀린 녀석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0을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0, 1, 2 숫자 0인데 어떻게 하면 2자처럼 보일까요? 떻게 썼길래 2자처럼 보일까요? 모르겠어요. 예.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 0을 1이라고 예측한 거, 0을 2라고 예측한 거, 3이라고 예측한 거, 4라고 예측한 거, 5, 6, 7, 8, 9 이렇게 예측한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제일 큰 게 22죠, 22. 그죠? 0을 잘못 예측한 것들 중에서는 뭘로 잘못 예측한 게 제일 크다? 8로 잘못 예측한 게 제일 크다라는 뜻이에요. 1인 경우에는요. 1인 경우에는 숫자 보니까 29가 제일 큰 것 같아요. 1도 8로 잘못 예측한 게 많다는 얘기군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숫자 제일 큰 게 여기서 96이네요. 2를 8로 잘못 예측한 게 제일 많다는 얘기고요. 8이 뭔가 좀 제일 좀 그런가 봐요. 자, 3 보겠습니다. 3은 어디가 커요? 여기가 크죠. 3은 3하고요. 3하고 5는 헷갈리나 봐요. 네, 그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왜 틀렸을까? 어떤 글자들이 틀렸을까? 이게 궁금하죠. 잘 맞추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고, 틀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틀린 부분들의 색깔을 진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틀리지 않은 부분들은 색깔들을 연하게 표시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관심 없는 대각선은 그냥 전부 다 0으로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정답인 부분들은 0으로 채워버리고, 0으로 채워버리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큰 숫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0, 을 죄송합니다. 큰 숫자가 아니라 틀린 것들의 개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틀린 것들의 개수들을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 히트맵을 그리게 되면, 히트맵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0인 부분이 색깔이 희미해질 거고 나머지가 더 진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틀린 부분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래요.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2차원 배열은요, 이런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넘파이가 필 다이어고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함수 이름을 보시면은요, fill은 채우다고요. 다이어고널은 대각선이라는 뜻이에요. 대각선을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바꿔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배열, 두 번째 아규먼트가 값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에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주고요. 0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컨퓨전 매트릭스 뭐라고 제로 다이어고널 이렇게 할까요? 다이어고널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컨퓨전 매트릭스. 자,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얘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요. 어? 얘가 왜 출력이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얘가 리턴 값이 없어요. 죄송해요. 얘는 리턴 값을 갖지 않고요. 갖지 않고 컴퓨전 매트릭스 자체가 바뀝니다. CMTR 서브를 보시면 죄송해요. 제가 그 넘파이 배열이 자기가 직접 바꿔버리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대각선이 전부 다 0이 돼버렸죠. 나머지 숫자들은 그대로 똑같아요. 나머지 숫자들은 똑같은데 여기 제일 마지막만 볼까요? 11, 13, 9, 57, 97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똑같은데 대각선만 뭐가 됐어요? 0이 돼버렸죠. 자, 얘를 가지고 히트맵 한번 그려보세요. 똑같이 히트맵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는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될까요? 색깔 진한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가 많이 틀린 거. 많이 틀린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여기 많이 틀렸어요. 이제는 색깔 진한 것만 찾아가면 되니까, 아, 여기 많이 틀렸구나. 이런 거 그냥 바로 찾기가 쉽겠죠. 그죠? 가장 많이 틀린 게 아마 여기 130이 제일 색깔이 진한 것 같아요. 130개가 제일 많이 틀렸는데 7을 뭐라고 예측한 거예요? 7을 9라고 예측한 거예요. 7, 9. 이게 헷갈리는 거죠. 7을 쓸 때 요렇게도 쓰죠. 요렇게도 쓰겠죠. 그죠? 구자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숫자가 헷갈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를 뭐라고 예측한 거예요? 5를 3으로 예측한 게 더 틀렸다라고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기본적인 간단한 생각이긴 한데, 그죠?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맞는 진한 색깔들이 예측이 맞은 부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본 거고요. 예측이 맞은 부분들을 위주로 본 거고, 여기서는 예측이 틀린 부분을 위주로 보겠다. 틀린 부분을 좀 더 색깔을 진하게 보여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릭을 사용한 게 다이어고널을 그 0으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얘는 배열의 대각선, 대각선 원소들을 0으로 0으로 채워버린다. 그렇지.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틀린 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숫자들이 많이 틀렸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틀린 샘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로 틀린 샘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예측이 틀린, 예측이 틀린 훈련 샘플들.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맞아요? 불리언 인덱싱 쓰시는 거예요. 엑스트레인 서브에서 엑스트레인 서브에서 인덱스가 어떤 인덱스를 찾으시면 되냐면 실제값하고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다른 녀석.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다른 녀석을 찾으면 그게 틀린 예측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0, 1, 2, 3, 4라고 하는 그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실제 레이블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 클래스들이 들어가 있고, 얘는 우리가 훈련시킨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훈련시킨 모델로 예측한 값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측값들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 이거를 찾아본 거죠. 맞아요? 그걸 찾아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으면 true를 줄 거고, 다르면 false를,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다르다. 달라야 true를 주는 거죠. 그럼 틀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죄송해요. 이거는 여기다 저장할 게 아니라 제가 변수, 변, 변수 이름을 혹시 실행해 버리셨어요? 네. X wrong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그 플랜셋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플랜셋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변하면 안 돼요. 얘가 변하면 안 되니까 틀린 샘플들이라고 하는 용도로 얘를 만들게요. 얘를 만들고요. 자, 일단 얘를 실행하시고 얘의 모양만 먼저 보면요. 2670개가 틀렸대요. 아까 우리 전체 몇 개였었죠? 6만 개에서 68, 48, 4만 8천 개였죠. 그죠? 4만 8천 개에서 2670개가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비율이에요. 틀린 비율. 그리고 784개는 샘플 개수들이에요. 샘플 개수들. 죄송합니다. 샘플이 아니라 피처의 개수. 그러니까 픽셀의 개수죠. 픽셀의 개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틀린 레이블들, wrong이라고 할까요? 틀린 레이블들은 그 train 서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train 서브와 그다음에 train 서브 프리딕트가 서로 다른 부분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음, 얘는 예측이 틀린 훈련 샘플들을 찾은 거고요. 얘는 뭘 찾은 거냐면 예측이 틀린 그 훈련 샘플의 클래스 0이냐 1이냐 2냐 이거를 찾은 거예요. 얘는 2670개가 있어야 되겠죠. 2670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2670개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앞에서 100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서 100개만. 아까처럼요. 피겨, 그 다음에 엑시스 찾으시면 되고요. 만드시면 되고요. 서브 플러츠로 만드시면 되겠죠. 여기에 행의 개수는 100개를 그릴 거기 때문에 행 10개랑 컬럼 10개 사용하세요. 네,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코드 위에서 우리가 시각화했었던 그 코드와 다를 거 없어요. 뭐만 사용하면 돼요? 얘네들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런 손글씨들이 예측이 틀린 손글씨들이라고 합니다. 틀릴만 할 것 같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알만한 숫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얘는 3 아닐까요? 얘는 8이고, 얘는 9고, 얘도 8이고, 5, 9, 8. 일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사람의 눈보다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조금 더 부정확한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정말 틀릴만 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얘 이거 도대체 뭐라고 8이라고 쓴 걸까요? 1이랑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뭐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big size 이렇게 하셔가지고 16, 16 너무 키웠나? 네. 자, 키워도 얘가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얘는 6인지 0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는 9를 쓰려고 했는데 잘못 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네. 얘는 숫자가 아니라 F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쵸? 네, 이렇게 그 키워도요, 얘네들을 키워도, 어,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예측이 틀린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몇 개의 글자들은 좀 예측이 틀릴만 하다. 이런 숫자 팔자 8인 것 같긴 하지만 뭐 0처럼 보이기도 하고 얘는 0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8을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헷갈리죠.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 예요. 얘는 4일 것 같기도 하고 9인데 약간 여기가 좀 잘못 쓰여진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이런 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실제값하고 예측값 두 개를 같이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엑시스에다가 엑시스에다가 i번째, j번째에다가 set x 레이블 하고서 문자열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값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기 위한 예측값. 요렇게 줄게요. 실제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실제값은 여기 y wrong이 가지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y predict가 가지고 있죠. 아, 얘가 지금 얘가 실제값이구나. 실제값에서 예측이 틀린 실제값들이죠. 예측이 틀린 실제값들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얘가 실제값이에요. wrong. 그리고 인덱스는 i 똑같이 곱하기 10 더하기 j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실제 이게 실제값이고요. 예측값은 이거는 실제 클래스 실제 클래스고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어, 예측들 중에서 틀린 값. 예측들 중에서 틀린 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tr 서브 예측값이죠. 똑같은 인덱스 찾으시면 돼요. 얘랑 똑같은 인덱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측이 예측, 틀린 예측값들이에요. 이거는 틀린 예측값들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사용하시는 거냐면 PRED wrong에서 I 곱하기 10 더하기 J
x 레이블로 써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 실행 안 했네요. 요거 실행하셔야 되고요. 요거 실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응? x 레이블인데 x 레이블이 지금 안 보이나요? 축이 없어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를 셋 타이틀로 하죠, 뭐. 타이틀. 네. 자, 이 위쪽에 숫자들이 있죠. 숫자들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거는 실제 값, 뒤쪽에 있는 거는 예측한 값이에요. 어, 어떤 숫자를 잘못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첫 번째 숫자 같은 경우에는 3인데 2로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얘는 4인데 9로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2인데 8이라고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자를. 근데 딱 보기에 알 것 같은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틀렸군요. 아까 헷갈렸던 부분들을 볼게요. 네. 자, 이 문자, 요거 있었죠. 얘는 실제 값이 1이었어요. 1이었는데 예측값이 2로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6이래요. 6인데 뭘로 예측했다? 1로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얼토당토 않은 것 같긴 한데 0이라고 하는 숫자를 7로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실제 값하고 예측 값들을 타이틀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y롱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y롱이라고 하는 변수는 실제 레이블에서 틀린 위치에 있는 값들만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 레이블에서 틀린 위치에 있는 값들을 선택한 거니까 예측이 틀린 훈련 샘플의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실제 값이고 얘는 예측 값에서 틀린 위치에 있는 값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예측 값들이에요. 잘못된 예측 값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화면에 보여준 거예요. 실제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게 잘못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타이틀로 같이 보여준 거. 네, 그래서 틀릴만 하구나. 몇 가지는 틀릴만 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훈련 세트만 봤어요. 저희가 그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어, 전체 훈련 셋을 작은 훈련 셋과 검증 셋으로 나누고 작은 훈련 셋과 검증 레이블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작은 훈련 셋만 여기서 훈련을 시켰죠. 어. 그리고 그 훈련된 거를 가지고서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아봤고 그 훈련셋의 예측값을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봤어요. 우리가 틀린 부분들에 집중을 하려고 해서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대각선들을 0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를 다시 그려봤어요. 그래서 색깔이 진한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어떤 값들을 어떤 값으로 잘못 예측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샘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00개 정도, 270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에서 100개 정도만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해보면서 그 실제 이미지들과 앞에는 실제 값, 뒤쪽은 예측 값들을 같이 그 이미지에다가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훈련셋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네,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실제 값은 y, train, 서브가 가지고 있고요.
예측값은 train, sub, predict가 가지고 있어요. 정확도는 반올림에서 94%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8,000개의 샘플을 예측하는데 94%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는 훈련셋만 본 거고요. 이제 검증셋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바로 할게요. 밸리데이션 프리딕트라고 할까요? 밸리데이션 프리딕트라고 하고,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으니까, 로지스틱이라고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죠. 얘한테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무엇을 예측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셋을 예측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볼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실제 값은 밸리데이션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측 값은 밸리데이션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죠. 네. 컴퓨전 매트릭스 물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정확도 몇 퍼센트? 91% 나왔어요.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했었던 거와 그 비교를 해보시면요. 93.5니까 94%, 그 다음에 91.9니까 92%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접, 물론 5번 평균 낸 건 아니에요. 5번 평균 낸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훈련 세트에서 94% 비슷하죠. 그 다음에 검증 세트에서 91%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5번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거를 평균 낸 게 그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선형회기를 이용해서 그 어떤 클래스가 될 확률을 찾는 거고요. 그 확률들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샘플들이 틀렸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앙상블 모델 같은 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오차들의 가중치를 주는 뭐 그레디언트 부스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틀린 샘플들, 예측이 틀린 샘플들을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좀 더 많이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뭐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앙상블 학습 방법이 그레디언트 부스트라고 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 제가 일단은 35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